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고모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시행되면 2025년도부터는 바뀐 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관련된 즐거운 소식과 두 번째로는 주식 2월 과세가 시행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해주고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원천 징수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떼고 내가 그 공제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세금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은 언제 돌려주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한 다음에 환급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됐었을 경우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국내 주식형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됐었을 경우에는 얘네들 모두 다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아예 폐지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 2월 과세 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2월 과세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에 대해서는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현행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등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등 2월 과세. 이것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배우자 등 2월 과세. 자,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자와 B라는 자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 자, 뭘 했냐면 증여를 합니다. 뭘 증여했다?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자인 B가 해당 부동산을 이제 타인에게 뭐 하냐면은 양도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B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B가 타인에게 매도한 매도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취득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했었을 경우에 배우자인 B가 취득한 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에 그 부동산의 가격이 바로 취득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증여 당시 가액. 자, 근데 배우자 등 2월 과세가 적용하게 되면요. 자,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당초 증여자인 A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다시 뭐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양도가는 매도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취득 가격은 누구 기준으로? 자, 배우자 등 2월 과세가 걸리게 되면 A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 따라서 A가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했었을 경우에 그 매수 가격이 바로 취득 가격이 되기 때문에 증여 당시 가격과 당초 증여자가 매수했었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면 뭐가 조금 더 높을까요? 당연히 증여받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배우자 등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면 취득 가격이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그 당시의 가격이 합산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취득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양도가에서 취득 가격 빼고 필요경비까지 차감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요, 취득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묻는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동산 증여하고서 언제 양도해야 되냐면 이제는 10년 이후에 양도해야지 정상적인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내로 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였는데 그 자산에 이제 주식도 추가합니다. 주식. 자, 그러면 주식은 몇 년이냐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그죠? 증여받고, 그 다음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는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주식 이월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서요. 자, 주식 이월과세가 시행됐다라고 한다면 자, 증여자는 A가 있고요. 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자 B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을 매수했어요. 1억 원을 매수하고 자, 그다음에 미국 주식의 현재 평가액이 2억 원이다. 자, 그러면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매도하게 되면 매매 차익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의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그죠? 세율이 22%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자, 증여자인 A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2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자,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부부간에는 6억 원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여는 2024년 7월 28일 날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주식 2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증여재산 평가는요. 자, 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식 취득 가격이 평가되게 됩니다. 자, 근데 계산의 편의상 그냥 주식의 취득 가격도 2억 원으로 놓고요. 그리고 현재 증여받은 주식의 현재 평가액도 2억 원으로 가정했었을 때 자, 배우자가 증여받고 바로 해당 주식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아예 빵원이기 때문에 자, 당초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매 차익은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 주식 세금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만 해당 방법이 이제 안 된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주식 2월과세가 시행되면서부터는요. 당초 증여자가 자, 주식을 증여받고 언제 1년 이내에 만약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보다는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식 2월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2024년 12월 31일 올해 안에 매도를 하거나 혹은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2025년 7월 28일 이후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양도가액도 그냥 계산의 편의상 2억 원으로 놓고요. 자, 취득 가격은 자, 증여받았을 때 그 당시 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때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자, 다만 2024년도에 매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건데 자,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냐면 2025년 7월 28일 이후에 매도하면 이때는 주식 2월과세를 피해가는 것이고요. 자, 그 사이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주식 2월과세를 못 피해가는 겁니다. 따라서 2억 원에 매도를 했다라는 가정을 동일하게 놓았을 때 자, 주식 2월과세가 시행하게 되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당시 그 가격 1억 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1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해서 9,750만 원에 결과적으로는 22%의 세율이 부과되는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자,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 등을 증여받고요. 일단 올해 안에 무조건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줄이면서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올해 안에 매도를 하지 않고 2025년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요, 최소한 7월 28일 이후에 뭘 해야 된다?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매도를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 2월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했는데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배우자가 매도했었을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요. 자,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좋지 않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자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했었을 경우에는 올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2월 과세는 부동산 2월 과세가 있다라는 사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이러한 것은 배우자 등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자, 주식의 경우는 이제는요 1년 이내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